두려운 건 없어요. 왜 두려운 거 없냐? 그 전에 1950년경에 미국의 저기 뭐죠? 저기 그것이 막 불어닥칠 때 누군가가 그걸 껐단 말이에요. 내가 이름을 잊었어요. 누군가 껐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정치에서 잘못된 것을 내가라도 희생돼서 좀 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지금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소했다는 소식이 있어도 하나 두렵지 않아요. 내가 만약 가서 뭐 잘못돼서 이 법으로 교도 생활을 한다면 하지요 뭐. 왜냐하면 그걸 꺼기 위해서, 공화물을 꺼기 위해서 내가 하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아직은 안 하는데 검찰에서 지금 내 소재를 좀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도 막 사과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잠시 동안 좀 이렇게 좀 숨어 있는 것처럼 뭐 그러는데 내가 내일이라도 뭐 어디 있다고 연락을 해야 되겠지. 내가 정정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이 종북몰이에 대한 잘못을 내가 거기서 충분히 얘기할 거예요. 제 생활은 평범했어요. 마음을 그렇게 먹었으니까 아주 평범했고, 뭐 어제도 뭐 운동 다녀오고 그랬는데 어제 이제 그 단체들이냐 하니까 제가 함부로 다니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주 평범했어요. 아주 평범하고 한 가지 이제 다니면서 이번 기회에 이 종북몰이 같은 것은 없어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냥 그 굳은 신념만 있어요 지금 현재. 소감은 참 억대기도 보통 억대기도 아니고, 또 그러고 무슨 이야기를 하면 앞뒤를 상관하고 얘기해야 하는데 그 중간에 있는 이야기 가지고 저렇게 막 침소봉대하는 것은요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뭐를 해야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조금 너무나 조그만 지엽적인 얘기 가지고 그렇게 맥락에 어긋나고 내가 종북이 싫다고 하는데 그러기 싫다고 하는데 종북자로 막 몰고 반대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뭐 자연을 뭐 하나님이 창조하고 사람 마음은 어쩌고 이게 성경은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시대에 돌아가는 것은 이 크리스찬들이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거를 얘기를 했는데 안 해요. 난 그래서 그걸 들어가지고 오늘날 이 시대의 시대 정표는 뭐냐 도대체. 예?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나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종북물이다. 이것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고 얼마나 많은 정치적인 그 불이익과 이익이 생겼고 얼마나 많은 것이 생겼냐 생각해 보면은 요거는 내가 꼭 이야기를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하나 예를 들죠. 김대중 대통령 때 북한과 화해하고서 6.15 선언하잖아요. 예. 그래서 서로 악수하고 우리도 서로 남침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 교류하자. 했잖아요. 예.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무슨 종북물이 있었어요? 없었거든. 노무현 대통령도 10월 4일 뭐 이렇게 그때 하면서도 없었거든. 이제 이명박 대통령 들어서서 종북몰이가 시작이 됐는데 그 시발점이 천안함하고 영평도 사건을 통해서 적으로 규정하면서 종북몰이가 시작이 된 거예요. 난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화해로 한 대통령이 화해를 했으면 그 다음 대통령도 화해하고 더 발전해서 맞아 개성 공단도 발전하고 철도도 놓고 러시아까지 가고 지금 우리 남한이요 섬이요 섬. 북한을 통과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물류가 얼마나 그 배로 다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손해 보냐고요. 기차로 가면 아주 쉽잖아요. 나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종북물이 해가지고 남북한이 이렇게 얼어붙냐고요. 난 그래서 그것이 안 좋다. 맞으면 그 전에 이렇게 화해 한번 안 해봤으면 내 말이 거짓말인데 화해해보고 종북물이 안 했으니까 왜 지금 그걸 하냐 이게요. 옛날로 가냐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게 점점 확산되겠죠. 원래는 이 사퇴 문제가 촛불에서는 진작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정의구현 사재단은 이렇게 촛불에서는 강했는데 이쪽은 약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좀 강해졌단 말이죠. 강해졌는데
아마 이게 이제 확산이 되겠죠. 저는 이제 무슨 말씀 드리냐면 87년 6월 항쟁 전에 박중철 고문치사 사건 때에 정의구현 사제단들이 광주에서부터 단식해가지고 전주, 아주 전국적으로 돌았거든요. 신부들이 단식했거든요. 단식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붙어가지고 나중에 87년 6월 항쟁에 불이 붙었는데 아마 이번에 그럴 확률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볼 때는. 천주교나 개신교, 예수님 교회 종교 지도자들 밖에, 말하자면 밖에 공자님이나 저 석가모니나 이런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면 예수님은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죽었고 이 사람들은 머리가 파풀어지도록 사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그거는 뭐냐? 이 사람들은 그냥 도덕적인 얘기만 했고 예수님은 현실을 비판했기 때문에 그 가진 자들이 쳐서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길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현실 비판하지 않으면, 아까 말한 대로 시대 징표를 얘기하지 않으면 이거는 예수님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이거는 이것이 공자님하고 예수님하고 다른 거예요. 분명히 사회는 좌와 우가 있어요. 그 시대의 기득권 세력들, 그 사회 제도 안에서 좀 여유 있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회 제도 안에서 좀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힘들게 사는 사람은 세상이 좀 한번 대통령이 바꿔져 가지고 우리도 한번 살게 했으면 좋겠다. 네. 또 이쪽도 그렇다 해서 이게 투표에 의해서 이것이 정권 교체가 되는 것이 그 사회를 아주 잘 이끌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는 한 날개로 못 날르거든요. 양쪽 날개로 가야 되지. 한쪽 날개만 움직이면은, 그리고 이쪽은 죽여버리면요, 그냥 못 날려요. 뺑뺑뺑 돌아요. 그 사회는 멍든 사회. 그래서 공정한 여론에 의해서 공정하게, 말하자면 이게 정권 교체가 이렇게 딱딱 되면은 언제든지 가난한 사람도 재밌게 살 수 있고 이쪽도 재밌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것이 중요한 정권 교체가 중요한데, 이번에 18대 선거는요 그게 안 된 거예요. 뭐가 안 됐냐? 말하자면 이런 종북몰이를 만드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이미 저 국가보훈처에 이미 그런 막 교육하고 각 기관마다 교육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 거. 그것이 현재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북한이 적이라 생각하고 아까 말한 있어야 할 좌는 좌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이놈을 북한하고 연결했다 보니까 적이란 말이요. 좌는 적이요. 지금 현재 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누구든지 나는 좌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좌라는 말하면 큰일 나요. 그냥 우리가 그런 사회에 대해서는 안 돼요. 예.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그런 정북무리 속에서 선거를 하는데 국가기관이 중립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정북 이야기로서 상대 그 후보를 비방하고 약점을 국가기관이 하면은 그 선거는 완전히 무효입니다. 무효. 정말 무효예요. 이번에 바로 그거예요. 무효. 거기다가 지금 현재 개표 부정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있는데 저는 처음부터 개표 부정에 대해서 관여한 사람이에요. 잘 알아요. 그 여러분 부정에 관여했다는 게 아니라 개표 부정 운동 왜 관여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 운동에 조사하는 운동에 부정 운동에 관여해가지고 내가 많이 알고 있죠. 우리 익산 사건도 알고 서울 이런 하죠. 총체적으로 개표가 부정됐다고 나는 생각해요. 이거를 증거를 해줘야 돼요. 이게 정말로. 지금 백서도 나와 있어요. 현재. 그래서 그런 문제. 또 하나 문제는 공약 문제. 공약이라는 것은 실천해야 하지 않는 거예요. 공약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표도둑질이에요. 지금 경제민주화는 좀 많이 없어졌잖아요. 이거는 표도둑질한 거예요. 노인들한테 20만 원씩 준다는 거, 그 표 찍었잖아요.
그 표도둑질이에요, 그거. 그런 책임 져야 돼요, 정말로. 예. 그런 문제, 이런 문제. 하여튼 이것이 전체적으로 안 된다. 그래서 사퇴 꼭 해야 한다. 예, 꼭 해야 한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는 공안몰이도 하지 않고, 맞아, 공안몰이도 하지 말아야 하고, 지방 색깔도 없애야 되고. 그래서 정책적으로, 정책이라는 것은 자기가 공약한 것을 그 실천하는 대통령. 그렇게. 그래서 실천하면은 다음에 또 그 당이 또 되고, 실천 또 안 하면 또 이렇게 하고 해서 그런 정치적인 문화가 돼야 우리가 서로 기쁘게 살 수 있다. 만약 이게 정권 교체가 자들끼리, 이게 보수끼리만 하면요, 이쪽의 서민들은요, 정치 불신이 일어나요. 그냥 정치를 안 보고. 아이고, 저놈들은 인사만 하면 끝나. 하면 누가 투표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투표율이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 사회는 잘못된 사회다. 그래서 공안무리를 쓴 그런 정치는 굉장히 잘못이다. 분열은 누가 일으켰는가, 그것이 문제예요. 누가 지금 그 원인을 제공했는 문제인데, 원인 제공자가 그런 얘기하면 누가 믿지? 웃지요, 웃어. 네, 웃어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말하자면 자기 주장들에 의해서 사람 친다면요, 당해야지 우선은. 그러나 사람들은 그거요, 절대로 용서 안 할 거예요. 절대 용서 안 할 거예요. 천안함 사건 때, 그때 일주일 후에 이제 북한이 이제 그 천안함 사건 때 청와대에서 그 안보, 지하에 그 안보 뭐 이렇게 하는데, 벙커 있는 모양이 돼. 그 무렵에 무슨 얘기 나오냐면, 벙커 안에 있던 회합하는 사람 중에 군대하고 관리하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 하나뿐이 없어. 다 군대 안 갔다 왔어. 네. 그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은 국적이 어딘가 모르겠어. 네. 그 사람들은 태극기, 애국가도 할 수 있는가 모르겠어요. 애국가 해도 그 사람들은 진짜 하는가요? 또 인사청문회 때 보면 다 그 나온 사람들 자식이나 자기 군대 안 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국적이 어딘지 모르겠어. 네.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은 애국가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거? 나는 그런 질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 뉴스 통해서 그 얘기, 이정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질문을 던져서 대답이 옳는지 모르겠어요. 너희들은 애국가나 부를 자격이나 있냐? 그거는 완전히 뭘 모르나. 억지죠, 억지. 우리가 사제라면 세상을 비판하고 사람들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정치하려고 대통령 되려는 것도 아니고, 도지사 되려는 것도 아니고, 이세 정치 잘못하는 걸 비판해서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사람 말은 이상하잖아요. 정치하라, 그 뜻 아닌가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렵겠다. 지금 정권 말기 현상, 옛날 그 말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어제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하는 건 옛날 정권 말기에 그런 짓을 꼭 해요. 하여튼 꼭 벌어져요. 꼭 벌어져. 이게. 그래서 이게 참 안 좋다. 정말 이게 치유가 되고 잘 돼야 하는데, 조용해져야 이게 그래도 여러 가지 좋은데, 지금 조짐이 좀 안 좋습니다. 정말. 세상의 죄는 잘못된 권력이지만, 잘못된 돈이 그 서민들을 공격하는 것이다. 무섭다. 그게 강론 주제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그래서 삼강 아이스크림 예를 들었어요. 1961년. 예. 그때 아이스케이크 공장이 다 망한 거예요. 하나쯤. 하여튼, 예. 망한 것들이 많아요. 옛날 서민들이 했던 거 망한 건 많아요. 또 그리고 또 예를 내가 강론 때 1982년도 전두환 대통령 때 그 학생 자율복 입힌 거, 지금은 다 또 입었지만, 그때 학생 쾌주를 할 때요, 양복점 싹 망했거든. 지금은 빵집도 이제 있는 빵집을 다 망했거든. 네, 지금 이렇게 해서 서민 경제가 이 부당한 돈들이 잡혀먹는 것을, 돈은 그렇게 먹게끔 돼 있어요. 네, 경쟁해서 이게 먹게끔 돼 있다니까. 그 또 재밌는 것은 우리가요, 어릴 때부터 경쟁식이잖아요. 경쟁을 당연시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은 그런 줄 알아요.
돈은 그렇게 먹게 되는데 그거를 정치 권력이 정리를 해줘야죠. 서민 경제는 못 먹게 해야죠. 예? 맞아요. 기업은 기업대로 이렇게 기업대로 맞아요. 컴퓨터 만든다든지 또 이렇게 자동차 만든다든지 하고 서민이 하는 것은 권력이 보호해줘야 돼요. 보호해주지 않는 그런 정치는요, 이거는 안 되는 정치죠. 이거는 안 되죠. 그걸 제가 얘기한 겁니다, 정말로. 예. 서민 보호해야 한다. 안 그러면 잘못된 돈이 다 먹는다. 앞으로 이제 이대로 가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자면 기업 풀어주고 이대로 가면요, 이제 더 해가지고 서민들은요, 몰살해요. 왜 몰살하냐? 헐값성에 이제 식당만 한단 말이야. 헐값 없으니 이제 머리방만 한단 말이야. 식당 다 망해요. 다 망해. 예. 다 그냥 몰살한다니까, 몰살. 완전히. 그 시대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걸 알아가지고 정리를 하는 대통령이 돼야 하는데,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현재. 몰살이에요, 몰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기업 것 물건을 사줄 거 아니에요. 기업 것 물건 사줄 돈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중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현재. 그거를 몰라. 나는 주장이 그거예요. 그거를 하자고 하는 사람을 빨갱이로 몰고 있으니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북으로 몰고 있으니 아주 정신없어요, 이거. 북한에서는 자기 영해라 하고 남한에서 우리 NLL 있고 하면 이게 분쟁 지역 아닙니까? 그럼 분쟁 지역 가만 놔두면 괜찮은데 거기서 훈련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번에 그 예를 들은 거예요. 독도보다도 여 분쟁이 더 크단 말이야. 여기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곳이에요. 네. 여기는 그런 곳은 아니지. 그러더라도 일본 군인이 훈련한다면 어떻게 가냐. 내가 그 청중한테, 내 얘기 듣는 청중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쏴야지요. 대통령 쏴야죠. 안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나도 그러면, 그래요. 쏴야지. 대답한 거 예쁘게. 이거는 바로 뭐냐면, 분쟁 지역에서 제발, 남북이 서로 이제 화해하고 같이 살아야 할 동포인데, 화해 한번 해봤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 한반도 이 평화를 유지하는데, 분쟁해가지고, 그러면 전쟁하자는 얘기요? 나는 그래서, 연평도 해변에서 더구나 한미 군사훈련 하는 것은요, 전쟁을 좀 유발하려고 그러는요. 나 실망하고 싶은 거요. 이거. 그건 하지 마라. 다른 데서 해라. 하고 싶으면. 거기서는 하지 마라. 내가 북한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쟁 때문에요. 난 전쟁 싫어요. 정말로. 네. 전쟁 싫어요. 이거. 큰일 난다고. 아차 하면 그게 연평도 포격 그때 우리가 쏘면 전쟁이잖아요. 지난번에. 왜 그런 위험한 짓을 하냐 그 말이요. 그래 놓고 왜 공안몰이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걸 이용하지 마라. 대만하고 중국은 서로 비방하지 않는단다. 예, 대만 사람이 중국 가서 투자도 하고 한단다. 중국에서도 대만이 왜 그런 것을 못 따르고 이렇게 남북이 이렇게 대처냐 그 말이에요. 우리 같이 살 사람들인데 그 얘기 한번 하고 싶어요. 아, 저 공안몰이에서 이야기하는 건 어려운 것이구나. 예. 이번에 보니까요, 신문 하니까 견디지, 정치인 같으면요, 순간에 죽었어요, 지금. 일반 사람도 죽었어. 신문 하니까 지금 이렇게 살지. 나요, 아마 누가 비판 많이 한다는데, 또 위로 전화 굉장히 받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그러면, 아마 내 강론이 굉장히 돌아다닌단 말 내가 들었어. 예. 네. 나는 위로 받고 있는 거요. 나 저 불행하지 않아요. 내가 가서 감옥에 있어도 내가 행복해.